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FC서울입니다. 울산현대는 3경기 연속 무승 속에서 대전전 2대3 패배는 경기력뿐 아니라 에너지 레벨 하락까지 노출했습니다. 서명관의 이탈 이후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고승범, 조현우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 실수가 잦습니다. 라카바, 루빅소는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반복하고 있고 엄원상의 단조로운 움직임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원의 이희규는 활약 중이나 FC서울의 밀도 높은 중원에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멀티 실점으로 수비 안정성도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FC서울은 3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구전에서 정승원, 문선민의 활약이 눈부셨고 기성용, 황도윤의 조합이 중원을 안정시켰습니다. 전환 속도가 빠르며 후반 집중력과 조커 활용도 또한 리그 상위권입니다. 최전방의 둑스, 조영욱이 다소 부진하지만 측면 전개와 정승원의 멀티롤 플레이로 다득점 생산이 가능합니다. 울산현대 원정에서 8년 연속 무승 중이지만 현재 울산현대의 수비 불안과 경기력 저하를 고려하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현대는 수비와 중원의 핵심 전력 부재와 함께 경기력 전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카바와 루빅손의 부진, 조현우의 실수까지 겹치며 홈 2점만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반면 FC서울은 정승원, 문선민을 중심으로 한 전술 구조가 안정되어 있으며 후반 조커 투입을 통한 역전 시나리오까지 완성도 높습니다. 단, 울산현대의 개개인 능력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후반 실점 확률이 높아 오버도 유력한 흐름입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천안시티입니다. 서울이랜드는 김도균 감독 체제 2년차를 맞아 명확한 전술 안정성과 경기력 반등을 이뤘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 수원, 부천전에서 보여준 전방 3인방의 연계와 공격력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에울레르, 조 아이데일, 페드링유의 조합은 제공권과 탈압박, 측면 돌파를 모두 갖췄고 중원의 백지웅, 박경배도 볼순환과 압박 해제에 능합니다. 수비에서도 곽윤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이 유지되며 골키퍼 노동건의 킥 정확도 또한 후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없고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천안시티는 5경기 1승 4패로 경기력 부침이 심하고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포전은 중원 기동성 부재와 수비 이행 과정에 미숙함이 드러났고 핵심 자원들의 징계 이탈로 전술적 완성도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필리페, 퉁가라가 간헐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지만 이정엽의 부진과 중원 신영민, 이종성의 느린 대응은 치명적입니다. 이웅희, 문건호, 이지훈의 결장은 수비 블록과 측면 대응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조직력, 결정력, 기동성 모두 열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이랜드는 전방 조합의 전술 완성도, 후방 안정성, 전술 일관성 등에서 천안시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티의 측면 수비 취약성과 중원 커버 범위 문제는 에울레르 페드링유의 하프스페이스 활용 전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장 이슈까지 겹친 천안시티는 수비와 교체 운영 모두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서울이랜드가 압도적 점유율과 패턴화된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흐름 속에서 2점차 이상 승리까지도 현실적입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화성FC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화성FC는 개막전 패배 이후 4경기 무패로 강한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두리 감독은 빠른 전환과 공간 활용 중심의 전술로 방향성을 명확히 했으며 충북 청주전과 FA컵 경기에서는 중원의 연계와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며 특히 직전 안산전에서 90분 이후 2실점으로 승리를 놓친 바 있습니다. 수비는 포백 기조 속에 박준서, 김대환, 연재민 중심으로 빌드업을 시도하나 후방 패스 실수가 빈번하고 간격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중원은 백승우, 박주영, 최명희의 짧은 패스 연결에 의존하며 도미닉 비니시우스는 연계보다는 공중 장악과 압박 유도에서 역할이 부각됩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는 대신 간격 조절로 균형을 맞추려 하나 경험 부족과 체력 저하로 후반 실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이 중 3경기 무실점으로 수비 안정과 효율적인 마무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4-4-2 전형하에 제르소, 박승호의 전환과 무고사의 결정력을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이끕니다. 수비진은 민경현, 김건희 조합과 이주용, 최승규의 풀백 라인이 안정적이며 이명주, 김경현의 중원은 압박 대응과 템포 조절에 강점을 보입니다.
화성FC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빌드업 불안 요소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방 압박과 역습 구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승호의 중거리 슈팅과 제르소의 측면 돌파는 화성FC의 밀집 수비를 흔들 수 있으며 후반 실리적 운영으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화성FC는 전술적으로 유연하고 활동량도 높지만 후반 실점 문제와 경험 부족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압박 전술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 제르소, 박승호 조합의 연계와 중원의 안정적인 커버로 균형 잡힌 전개가 가능합니다. 수비 중심의 탐색전 흐름과 화성FC의 후반 집중력 저하가 맞물리며 인천 유나이티드의 후반 우위를 통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반은 무득점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대구FC입니다. 김천상무는 최근 5경기 무패로 공수 밸런스를 완벽히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서울, 안양 등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을 상대로도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서민우, 김봉수 조합은 중원 압박과 볼 탈취 능력에서 리그 정상급입니다. 이동경은 후반 승부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연이어 기록하며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고 유강현, 김승섭의 측면 확장과 연계 플레이는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후반에는 이동준, 박상혁 등 벤치 자원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운영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대구FC를 상대로 최근 3연승 중이며 중원 지배력과 후반 집중력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FC는 3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흐름이 꺾였습니다. 서울전에서는 2번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세트피스 수비와 후반 집중력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김진혁, 카이오의 센터백 조합은 빌드업과 마킹에서 모두 불안하며 박세진, 고재현의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도 단조롭습니다. 세징야, 라마스의 공격 의존도는 매우 높지만 점점 후방으로 내려오는 위치에서 볼을 잡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전진성 부족이 심각합니다. 정치인의 복귀는 반가운 요소지만 정상 폼은 아닙니다. 김천상무의 강한 중원 압박과 후반 체력 우위를 고려하면 대구FC가 90분 동안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천상무는 수비 안정성과 중원 장악, 전방 연계 모두에서 뛰어난 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후반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클로징 능력도 탁월합니다. 대구FC는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 허용 중이며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천상무는 최근 대구FC전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전력, 전술 흐름상 이번 경기에서도 우세가 예상됩니다. 대구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북현대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리그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뿐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주도권 확보와 득점 연결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주민규는 마무리 능력에서 리그 정상급이며 김인균, 윤도영, 최건주는 활발한 활동량과 침투로 공격에 활기를 더합니다. 김현욱, 밥씨는 중원에서 안정적 조율을 제공하며 수비진의 안톤, 하창래 조합도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창근의 리딩도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전술 유기성은 현 시점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전북현대는 최근 안양전 1대0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했으나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중원에서 이영재, 한국령의 부재는 전술적 핵심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탱이 홀로 중심을 잡기에는 무리입니다. 공격진은 콤파뉴의 복귀로 약간의 활기를 되찾았으나 전반적인 공격 전개와 창의성은 부족합니다. 수비는 박진섭, 연재훈 조합으로 안정은 있으나 라인이 낮아 세트피스와 속도전에서 취약합니다. 점유율과 공격 전개 모두 리그 하위권 수준이며 콤파뉴 의존도가 높아 전술 다변성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전 하나시티즌은 전술 완성도, 전방 연계, 수비 밸런스 등 전반적인 구성에서 전북현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김현욱, 밥신의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북현대의 붕괴된 중원 라인과의 맞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콤파뉴의 존재감은 위협적이지만 단일 루트로는 대전 하나시티즌 수비를 뚫기 어렵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선제 득점 후에도 지속적인 득점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핸디캡 커버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경기 흐름상 오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수비 라인은 조성원 감독의 3백 전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동수, 조희재, 장호익의 조합은 커버력과 전개 모두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골키퍼 구상민의 전진성도 리스크가 있지만 세이브 능력으로 이를 상쇄합니다. 중원에서 안토니오와 임민혁의 패스 전개는 빠르며 윙백 박창우, 전성진의 측면 연계도 유기적입니다.
다만 사비에르의 퇴장 결장으로 인해 전방 압박과 속공 전개에 큰 손실이 생겼고 곤살로, 패신 투톱의 연계 부족 역시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선제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전과 FA컵 패배 등으로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후방 빌드업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나 파이널 서대에서의 결정력은 부족합니다. 발디비아의 결장으로 중원의 창의성은 급감했으며 하남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수비는 김경재, 노동건 중심으로 라인을 유지하지만 유지하의 이탈로 좌측 수비 전환과 후방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측면의 정강민, 알베르티는 활동량은 많지만 중앙과의 분리 현상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산 아이파크는 수비적 완성도가 높고 후방 전환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사비에르의 결장은 공격 전개의 흐름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전력상 핵심 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중원, 공격을 아우르는 전개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전술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저득점 흐름이 유력하며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핸디캡 기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언더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수원FC는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 불안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수비와 측면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공격진의 활약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가 부족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간헐적으로 활동량이 늘어나고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올 시즌 기복은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의 볼 간수 능력과 공격 전개의 유기성이 잘 살아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탈압박 능력과 좌우 측면을 활용한 전술적 유연성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집중력이 들쭉날쭉하고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자주 나와 전체적인 마무리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술적으로는 수원FC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포항은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 플레이와 측면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포항이 더 안정적이며 수원의 수비 불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획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